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 이름은 윤선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용하고 얌전하고 어지간한 일엔 화도 내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하죠. 실은 저도 그게 편했어요. 조용하면 덜 상처받고 얌전하면 덜 미움받을 테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돌아오던 길에 혼자 버스 창밖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겠구나. 물론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부수고 지나갔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외롭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해야 했을까? 그 물음은 나를,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을 다시 걷게 했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 남편과의 결혼, 아이를 키운 세월, 그리고 멈춘 내 삶의 이름들. 이 이야기는 그런 제 인생의 작은 고백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그 끝에서 다시 나를 마주한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해요. 말하지 않아서 외로웠고 외롭다고 말하지 못해서 더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지나 이제는 조금씩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조용한 여정을 당신과 함께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50대 후반에 일을 그만뒀다. 정확히 말하자면 잘렸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학교 급식조리사로 15년 넘게 일했지만 새로 부임한 행정실장은 내게 이제 좀 쉴 때도 됐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그날 퇴근길 일찍 온 봄비에 젖은 운동화를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산만 꼭 쥐고 있었다. 40 중반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내 삶의 마지막 이름이었다. 아이들 이름도 남편의 호칭도 다 내려놓고 그저 조리사 이윤선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탱했던 시간들. 그 이름마저 없어진 지금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졌다. 엄마, 이제 좀 쉬어요. 일도 그만두셨겠다.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렸다. 쉬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언제나 내 선택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걸까? 그저 혼자 있고 싶었던 어느 날 나는 지하철을 타고 처음 가보는 동네에 내려 낯선 골목길을 한참이나 걸었다. 작은 북카페 앞에 멈춰 섰고 그곳 창가에 앉은 중년의 여성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었구나 하고 혼자 있음이 고요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길 바랄 뿐이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나한테 뭐라고 불러? 남편은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더니 대답했다. 왜 또 무슨 말 하려고? 그 말투는 예전부터 그랬다. 내가 감정을 꺼내려 하면 마치 투정 부리는 사람처럼 여기는 말투.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남편과 대화하는 횟수가 줄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집엔 우리 둘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만 있는 이 집이 예전보다 더 외롭고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텔레비전 소리, 전자레인지 도는 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하루. 남편은 늘 그랬다. 말보다 침묵으로 살았고 나는 그 침묵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나. 밤이 되면 작은 탁상 조명을 켜고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 한 줄은 생각보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윤선아, 오늘은 어땠어?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렇게 매일 밤 나는 내 안의 어린 나를 안아주는 연습을 했다. 그러자 조금씩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누구도 내 감정을 물어보지 않았던 시간. 그 시간은 내가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다. 일기장을 덮고 나면 늘 허전했다. 내가 쓴 글을 내가 읽는다는 건 어쩌면 아무에게도 도달하지 않는 외침 같았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야 비로소 꽃이 된다는 시처럼 나는 너무 오래 불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침이면 신문을 넘기고 점심이면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보다 먼저 잠들었다. 어쩌다 말을 붙이면 그래 알았어. 혹은 나중에 하자. 그 짧고 무심한 문장들이 내 마음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 집에 소리가 없다. 아이들이 떠난 빈방에도 거실에도 부엌에도 가끔은 손자들이 놀러와 시끄럽게 떠들다가 가면 그 시끄러움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할머니 나 이거 봐줘. 그 짧은 외침 하나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다. 그러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의 정막. 그 정막이 밀물처럼 밀려오면 나는 다시 나를 감췄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아이들 봐줄 수 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응. 이라고 말했다.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은 때때로 사랑보다도 더 강한 중독이 된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문득 깨달았다. 나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남편에게 말해봤다. 당신,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라도 좀 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피곤해서 그래. 당신 혼자라도 다녀와.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같이 가자는 말보다 혼자 다녀오라는 말이 더 큰 벽처럼 느껴졌다. 그 주말 나는 혼자 근처 공원에 갔다. 도시 외곽, 낙엽이 반쯤 깔린 산책로. 혼자 걷는 길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걷다 보니 내 발걸음 소리조차 낯설지 않게 들렸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혼자 조깅하는 중년 남성.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는 나를 찾으려 애썼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나? 나는 어떤 얼굴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생각은 점점 깊어졌고 그 깊이는 점점 외로움으로 가라앉았다. 누군가 나에게 괜찮으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라고 물어줬다면 나는 분명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잘 참아왔기 때문일까? 너무 잘 웃어왔기 때문일까?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당황할까봐 나는 오늘도 잘 웃는 사람으로 남는다. 그러다 문득 내가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나는 찌개를 끓이다 말고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팔을 썰던 손끝에 멈칫 숟가락을 올려놓은 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싱크대 앞에서 서 있는 나를 거울 삼아 창밖 어둠이 내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매일 밥을 해도 이 집에서는 왜 아무도 밥을 함께 먹는 느낌이 안 드는 걸까? 남편은 저녁 7시에 맞춰 나왔다. 여느 때처럼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그날의 뉴스에 더 귀를 기울였다. 나는 국을 푸며 물었다. 당신, 내가 끓인 된장찌개 맛있는 거 알아? 남편은 대답 대신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찬장은 내가 정리하고 식탁보는 내가 갈고 김치는 내가 담갔고 국은 내가 간을 봤다. 그렇게 매일 나는 누군가의 식사를 위해 하루를 썼다. 그런데도 그 식탁에서 한 번도 당신은 오늘 어땠어? 밥 먹고 나서 산책이라도 할까?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건 습관이었고 관성처럼 굳어버린 결혼의 틀이었다. 결혼 초엔 웃음이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땐 소란이 있었고 부모님 살아계실 땐 안부 전화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밥상 위에 반찬은 있어도 대화는 없었다. 같이 먹는 밥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언젠가 TV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앉아 있어도 말이 없으면 그건 함께하는 식사가 아니라 그저 침묵의 동반자일 뿐이었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탁 놓고는 일어났다. 잘 먹었어. 그리고 돌아선다. 그 한마디에 담긴 건 배를 채운 감사일 뿐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식탁 위 남은 밥그릇을 치우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밥을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걸까?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쿡 찔렀다.
그날의 밥상은 따뜻했지만 그날의 마음은 너무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건 언제나처럼 일정하고 태평했다. 나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다. 그 한 모금이 마치 긴 하루를 다 삼키는 것 같았다. 텅 빈 집. 낮에도 조용했지만 밤은 더 깊었다. 그리고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나는 내 안의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다. 나는 왜 계속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걸까? 지금 이 삶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질문이었다. 남편은 별일 아닌 걸로 넘길 것이고 딸은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라며 당황할 것이다. 나는 점점 내 감정을 꺼내는 일이 어려워졌다. 누구도 진심으로 듣지 않을 이야기라면 처음부터 입을 다무는 편이 나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뜨거운 된장국을 앞에 놓고 조용히 물었다. 우리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남편은 신문을 내리지 않은 채 뭐 갑자기? 라고 되물었다. 그냥 예전엔 이런 아침이면 서로 한두 마디라도 했잖아. 요즘은 그냥 같이 있는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남편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금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그게 당신이 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웃음 반 씁쓸함 반으로 말했다. 난 늘 괜찮다고 해야 했거든. 당신이 힘들까봐, 아이들 앞에서 티나면 안 될까봐. 남편은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얘기해. 내가 잘 못 들었나 보다. 사실 나도 외롭긴 해. 그 말이 뜻밖이었다. 내가 외로운 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남편도 외로웠다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에 조금은 오래된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비로소 우리 둘 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엔 같이 산책할까?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았다.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작은 외로움들. 말하는 순간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그 마음의 조각들. 우리 부부는 그날 이후 조금씩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산책을 나갔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처음 몇 분은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만 했다. 아파트 단지를 반바퀴 돌 즈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새로 생긴 약국 알지? 저번에 무릎이 아파서 갔더니 괜찮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종아리가 자주 당겨. 예전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았는데 말이지.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건강 이야기에서부터 예전에 다녀온 여행,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나는 속으로 놀랐다. 이 사람과 이렇게 많은 말을 나눠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건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는 듯 하지만 늘 먼 곳에 있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한 발 한 발 옆에서 같이 걷는 그 발걸음이 마치 예전에 우리를 다시 데려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산책할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쁘지 않네. 기분도 좀 풀리고.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작은 요구르트를 하나씩 샀다. 남편은 말없이 건네며 말했다. 이거 당신 좋아하잖아. 그 사소한 기억 하나가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이 나를 잊진 않았구나.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 요구르트를 들고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셨다. 남편은 먼저 누웠고 나는 불을 끄려다 멈췄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도로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로도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하지만 말하면 서로의 틈 사이에 따뜻한 빛이 들어온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싸우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오해도 쌓인다. 하지만 그걸 풀어가려는 의지 하나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온도는 달라진다. 몇 주가 흘렀다. 우리 부부는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엔 확실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던 순간에도 이젠 서로의 표정을 읽으려는 노력이 느껴졌고 짧은 말 한마디에도 조금씩 따뜻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당신 오늘 늦게 자네? 잠깐 책 좀 보려고. 뭐 읽어? 그 짧은 대화 하나로 밤이 덜 쓸쓸해지는 날들이 있었다. 나는 남편의 이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놀라웠다. 늘 같은 티셔츠, 같은 식단, 같은 무표정 속에 묻혀있던 이 사람의 속마음이 이렇게나 오래된 것이었는지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를 무심하게 흘려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이 결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윤선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 예전에 식당 일 힘들지 않았어? 나 그때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질 못했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다. 힘들었지. 겨울 아침에 채소 씻고 여름엔 더위에 정신 나갈 뻔했지. 근데 그게 뭐라고. 그냥 견디는 게 내 일이었으니까.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알아. 당신이 뭘 버티고 있는지, 뭘 삼키고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안 했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누군가 내게 미안하다고 말한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그때 나 참 외로웠어.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치 무언가가 내 안에서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내 손등을 조용히 감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손만 맞잡고 앉아 있었다. 오래된 부부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으로만 남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멀어진 사이였다고. 우리는 그날 아주 작은 진심 하나를 다시 서로에게 내보였다. 남편과의 그 밤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집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나는 서랍 안에 고이 접어둔 수첩을 꺼냈다. 10년 전 글쓰기 모임에 잠깐 나갔을 때 썼던 일기장이었다. 내가 나를 표현한다는 것, 그 문장을 써내려갔던 날을 떠올리며 나는 다시 연필을 들었다. 글을 쓴다는 건 무엇보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내가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를 마주하는 일이었다. 왜 나는 늘 괜찮은 척을 했을까? 누구도 묻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 질문들 위에 조용히 이름을 적었다. 윤선. 살아있는 이름. 윤선. 말하고 싶은 사람. 윤선. 외롭다고 말해도 괜찮은 사람.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문장씩 나에게 말을 건넸다.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도 좋았다. 오늘은 햇빛이 좋다. 따뜻한 국을 먹으니 마음이 녹는다. 남편이 미소 지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찡했다. 그런 사소한 기록들이 내 마음의 균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산책하러 갈래? 나는 잠시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오늘도? 응. 그냥 같이 걸으면 괜찮더라. 그 말이 왜 그리 반가웠는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외투를 챙겼다. 산책길에서 남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퇴직한 친구 이야기,
아랫집 손주의 장난,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까지. 나는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 듣는 시간조차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나와 시간을 나누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따로 국을 데우지 않고 라면을 끓여 같이 나눠 먹었다. 남편은 김치를 툭툭 잘라 접시에 올리고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다. 이런 날도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무 괜찮아.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로 너무 괜찮은 하루였다. 외롭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던 나날이었다. 가을이 되었다. 창문을 열면 은은한 바람이 들어오고 이불을 덮고 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나는 이 계절이 좋다. 조용하고 조금은 쓸쓸해서 내 안의 말들이 소리를 내기 가장 좋은 시기니까.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애들도 엄마 밥 먹고 싶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너라. 된장찌개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렸다. 밥을 해줄게라는 말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느껴진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주말이 되어 딸 가족이 왔다. 손주는 현관문 열리자마자 달려들었고 사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남편은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손주를 안아 올렸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예전엔 아이들을 안는 것도 사진 찍히는 것도 어색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국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정말 변하긴 하는구나. 식사 시간 딸은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웃었다. 그냥 나를 조금 더 챙기기로 했거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요. 엄마가 엄마한테 잘해야 해요. 그 말이 그렇게 울림이 클 줄 몰랐다. 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고 딸은 놀란 듯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좀 미안해서. 그동안 너무 나한테 무심했더라. 딸은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라도 그렇게 느낀 거면 된 거예요. 그 한마디가 긴 시간을 녹였다. 그날 밤 손주가 잠든 뒤 딸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엄마, 나도 가끔 그래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냥 엄마 팀장으로 불릴 때 내 이름이 뭔지 잊어버릴 때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너 이름 자주 불렀잖아. 혜진아, 혜진아, 그렇게. 딸은 눈을 감고 말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라는 거.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외롭다고 말할 수 있었더라면 나는 더 일찍 웃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손주가 잠든 새벽 나는 홀로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튼을 걷었다. 창밖에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다.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예전엔 이런 질문이 두려웠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 후회되는 것들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 앞에 당당해지고 싶었다. 그래도 나는 나대로 애썼지. 그리고 지금은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 말을 내 안에서 반복하자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다음 날 딸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 앞에서 손주가 할머니 또 올게 외치며 손을 흔들었고 나는 그 작은 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갔다. 둘이 함께 장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다. 채소 코너에서 남편이 물었다. 이거 우리 둘만 먹을 건데 많이 사지 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반은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둘 거야. 나중에 딸네 집 갈 때 가져가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이젠 참 여유로워졌네. 그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예전엔 안 그랬어?
아니, 예전엔 뭔가 항상 바쁘고 무거웠지. 근데 요즘은 좀 달라 보여. 그 말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내가 나를 달리 보는 순간이 온 것처럼 이 사람도 나를 새로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트를 나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있잖아, 다음 달에 둘이 여행 한번 가볼래? 나는 놀라서 물었다. 여행? 응, 그동안 당신이 고생만 했잖아. 이번엔 내가 다 알아볼게. 당신은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 말은 내 마음에 오랫동안 울림을 남겼다. 누군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주겠다고 말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진짜로 실감했다. 함께 살아도 외로운 시간, 그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함께 살아서 위로가 되는 시간으로 내가 조금씩 바뀌자 이 사람도 조금씩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바꾸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이기 이전에 윤선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다. 여행은 강릉이었다. 가까우면서도 오래도록 가보지 않았던 곳. 기차 안에서 남편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바다 보인다. 당신 바다 좋아했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전엔 나 혼자 보러 간 적도 있었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언제? 애들 다 학교 간 어느 날. 속이 너무 답답해서 버스 타고 그냥 혼자 다녀왔지. 왜 그 얘기를 이제 해? 그땐 말해도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그랬구나, 미안해. 기차는 바다 옆을 따라 달렸고 그 말은 오래도록 창밖에 맴돌았다. 강릉역에 도착하자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왔다, 윤선아.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왔구나.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다. 모래사장을 걷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찬 바닷물이 발끝을 적셨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남편이 내 옆에 서서 말했다. 당신 이렇게 웃는 거 참 오랜만에 본다.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 좀 괜찮아졌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되었어. 우리는 그 해안길을 오래 걸었다. 말없이 걷다가 조금씩 속마음을 꺼내놓다가 중간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결혼 30년 만에 우리는 처음으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그때 남편이 내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당신 생일 때 주려고 했는데 지금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였다. 은색 펜던트에 윤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목걸이를 손끝에 쥐었다. 당신 이름 이제는 잊지 마. 그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나를 감추고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를 조금 더 사랑해줄게. 지금 나는 아침마다 거실 창을 활짝 열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린다. 남편과는 일주일에 2번씩 산책을 하고 딸과는 종종 통화를 한다. 손주는 커가면서 점점 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에게 안겨주던 그 온기를 잊지 않으려. 나는 요즘 사진을 자주 찍는다. 예전에 나는 그저 살아내기 위해 하루를 견뎠다. 지금의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하루를 음미한다. 그 차이는 크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이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시간이다. 외롭다고 말할 수 있었더라면 더 일찍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 늦은 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을 꼭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조용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소중히 불릴 수 있기를. 건강하세요.